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4년도 본 예산은 전년도 115억 9,099만 3천원 대비 7억 7,750만 5천원을 증액한 123억 6,849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7조 보겐면 거리실마을 오수 정화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19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위원회 및 감사반 등의 운영비로 3,130만 원, 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 비용으로 1억 원, 공동주택 법정 교육을 위해 4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비로 11억 9,030만 원, 그리고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비로 5천만 원 등 총 1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경관 훼손 및 안전을 위협하는 농촌 지역의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조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요금 용역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조 주택행정지원입니다. 건축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비로 2,364만 원, 주택행정 업무 추진비로 210만 원 등 총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조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5,705만 원, 사업비 8,175만 원 등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3,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조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조 주거 지원 정보가 부족하여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 이주 생필분비 30만 원 지급과 사후 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향상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급여와 생필품비, 차량 임차료 등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노출이 높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임차급여료 96억 6,518만 9천 원, 자가 가구의 수선 유지 급여료 2억 5,106만 1천 원, 총 99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조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 점검 및 정기 점검을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조 민원 발급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4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조 구 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 대장인 구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 증진 및 건축 행정 고도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조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985만 2천 원, 국내 여비로 1,956만 원,
총 4,9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48쪽 원활한 부서 운영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거리실 마을 오수처리 시설 유지 관리인데 이 거리실 마을에 오수처리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저도 이제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한 2005년도 정도에 그 농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건축가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도 이제 계속 건축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하수 처리과에서 한다고 맞다고 생각해서 요번에만 여기서 지원해주고 내년도는 하수 사업소로 이관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최초의 사업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그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전기료하고 그거를 그 유지 관리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오수처리 시설인데 굳이 다른 마을이 아니고 거리실 마을만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예, 여쭤봤는데요. 그래서 이거 하수도과로 이관 업무를 이관해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인데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0만 원씩 해갖고 60동으로 해서 1억 8천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23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구분을 잘 못하겠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설물 안전법 8조에 따라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2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공동주택 189개 동을 하는 거고 25페이지에 있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제 도비 시비가 같이 돼 있어서 별도는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정기 점검 해갖고 시비 100%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3,500만 원 계상이 됐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3페이지 거는 5,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는 건축과장님이 건가요? 설명을 상업이 좀 구체적으로 다른가요? 해주시죠, 뭐. 예, 주택과장 엄기원입니다. 그 하나는 3종 시설물 실태를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안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물 실태 조사는 올해 이제 24년도에 189개를 하는 거고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2년도나 23년도에 했었던 데를 그러면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실태 조사는 그 15년이 경과하고 15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지 않는 4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마다 15년이 경과되면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실태 조사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 점검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다 지금 이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럼 이 업무는 누가 하나요? 저희는 이제 건축물이고 시설물이라는 건 뭐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구분이 별도로다가 그럼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이 실태 조사를 하시는 거고 안전 점검도 하셔요? 아닙니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용역을 용역 의뢰를 하시는 예. 거죠. 이게 사실 대부분 이제 안전 점검이 다 이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건축과의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학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지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모아보면 굉장히 금액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비로 이루어지던데 도비처럼 이렇게 도에서 하는 사업 아직까지 외에는 실태 별로 조사에 없나 대한 봐요.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와, 그럼 오롯이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예, 거네요. 예.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산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게 있어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관실 의원님이 여쭤보신 내용 중에 21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인데 이게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대 300만 원인데 이제 300만 원 미만의 철거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 이거에 대한 빈집 철거에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위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별도로다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업체에다 예, 위탁한다. 예. 그 업체가 어디예요? 그 업체가 어디라고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예. 여러 군데 이제 그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 예, 그 업체에서 그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한 집 한 집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집 한 집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하루에 몇 집씩 이렇게 동네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합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 업체? 아닙니다. 이건 연간 단가가 아니라 예.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철거를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개인이 300, 결론 최대 300. 신청을 해서 폐기물 업체에다가 예, 예, 예. 의뢰를 한다 이 얘기죠? 예,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라든지 이런 과태료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예, 지금 건가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 중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 5년 이내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의무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매각을 하거나 하여튼 위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중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 조사 중입니까? 결론은? 조사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정청훈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29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사업 위치가 안성시 중앙로 411번 길 8에 1층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입니다. 직접 수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23년도 예산이 3억 1,287만 4천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24년도 예산이 1억 3,880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약 1억 7,407만 4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출 근거를 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근데 산출 근거에는 그 줄어든 내용이 금액이 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을지 우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년도에는 그 국민은행 그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월 보증만 월세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월세만 예, 예, 예. 있다니요. 금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개소식을 계약금 넣었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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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증금이 예, 들어갔고 예, 예. 이제 보증금 빼고 예, 예. 월 임대료만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주는 금액이 네, 네, 네. 지금 1억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예산액 자체가 보니까 지금 감소된 게 사무용품 등 소모품에 대해서 250만 8천 원이 이제 감해진 거 외에는 그거하고 회의수당 85만 원 감한 거 말고는 보편적으로 다 약간씩 같거나 조금 더 증대했습니다. 보면은 조금 더 증대했는데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혹시 계약금 얼마였습니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시간제 임기제가 있는데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네. 내년도부터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다가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또 제외가 된 게 이게 있습니다. 어느 만큼 되니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명이 1인입니까? 예, 1인입니다. 1인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500이요? 예. 이분 몇 시간 근무하시는데 2,500 나옵니까? 8시간 근무 안 하십니까? 기간제인데 8시간 근무 안 하십니까? 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이분은 주 35시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원래 락급으로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1명만 채용이 됐고, 요는 채용 기간이 원래 3월에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급여를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요는 이제 보증금하고 저희가 시설 개소하면서 그 리모델링비랑 자산취득비가 조금 들어간 게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자, 궁금한 거는 내년도 예산, 네네. 24년도 예산 네네. 총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설명을 지금 뭐 주 35시간에서 지금 제가 곱하기 나누기 해보라는 지금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이미 채용된 분이시고 그러면 주 35시간 하시는데 이분 시급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으로 만 얼마 드립니까? 그거 아니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네네. 그 기간제 근로자가 뭐 나급인지 막급인지 무슨 급이다 해서 얼마 기본 급여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금액이 나와 있으셔야죠. 왜 각 부서에서 마치 행정과로 그 인원이 넘겨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의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의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의결이 안 됐는데 모든 부서에서 와서 급여가 얼마 나가냐고 하면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7,400이 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보증금 과장님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면 7,400이 더 줄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3,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얼마예요? 1,350만 원. 1,350이요. 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따로 정리해갖고 네, 좀 주십시오. 이거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파악을 해갖고 오셨으면 지금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내 식구 아닙니까? 어쨌거나 네 행정과로 가서 급여를 받더라도 내 식구고 내 부서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44조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 건축물 대장 DD 구축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3억 4,741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원 조건은 12, 100%. 그래서 구 건축물 대장, 종이 대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한 600건 정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종이로 된 거를 없애고 다시 이제 전산화 시키시려고 그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당 1,400원 든다고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금액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긴축재정 얘기하는데 긴축되는 부분이 부서에서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부서 대부분 보면은 부서 운영비들을 그냥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감했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또 여긴 또 좀 많이 감하셨어요. 자, 요거 기본 경비 600만 원 넘게 감하셨거든요. 4,941만 2천 원이 이제 우리 주택가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 경비를 올리셨습니다. 약 한 600만 원 넘게
이렇게 아끼실 수 있다면 그동안도 진작에 아껴도 될 걸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줄이시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저희가 뭐 별도로 저희 과가 한 게 아니라 일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문은 우리 주택가가 그동안 봐온 중에 가장 적습니다. 6종. 네, 구독이. 제가 6종, 5종, 10종 이하로 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구독이 6종으로 가장 낮은데요. 지금 현재 긴축하자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긴축되는데 보통 보면은 긴축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손소독제 이런 정도, 홍보물 약간, 프린터나 토너는 늘 쓰던 만큼은 쓰실 거고 그게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줄여도 별로 문제가 없으시다. 네. 그다음에 예산- 그 건축물대장 DB 구축 사업은 지금 현재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 지금 종이로다가 관리한다는 거는 이거 뺐다 꼈다 넣다 뺐다 하면서 훼손도 되고 또 화재 위험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4만 8천 면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것도 예상치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한 번도 네. 빼보질 않았기 때문에 몇 장이 나올지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이 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 재정 와중에도 이거는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건축물 비리 구축하고 나면요,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도 했는 전략에서 편성도 또 하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자, 인력 몇 명이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일반 종이로 계속해서 관리를 했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와 인력 차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력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인력 안 줄어듭니까 전혀? 인력을 줄여서 그럼 다른 필요한 그렇질 부서로 않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배정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진행되면 조금 더 수월할 뿐이지 인력 문제는 전혀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20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감사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27페이지 보면 뭐 건축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 품질 점검 이것도 위원회 같아요. 그래서 참석 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다 뭐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다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네네 맞습니다. 이게 다 상위법상에 또 이렇게 다 각각 있어야 되는 조례에 거예요.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감사반하고 품질 안전 점검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반은 이제 그 경기도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공동주택 단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감사를 실시하고 하기도 합니다. 또 내년도에 경기도에 의뢰할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시기를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 그 운영 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 네네네네. 운영에 관한 감사를 예. 전반적인 사항을 봅니다. 하는 거고 여기 단가가 45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옵니다. 공동주택 품질 안전 점검 안전에 관한 그런 점검을 하는 거겠네요. 그 품질 안전 점검은 역시 이제 경기도 품질 검사가 있고 저희 시 자체 품질 검사단이 있는데 교대로다가 한 아파트당 4번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번은 경기도 품질 검사단이, 2번은 저희 시 자체 검사단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입주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그 4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회로 나눠서 그 공종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실시를 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할 텐데 네. 그 아파트 건설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아, 이건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에 보면 그 냉난방기, 정수기 복합기 등 사용료에서 냉난방기 사용료를 12개월 내서 37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이 정도면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은 건가요? 어차피 계속 주거복지센터는 계속 갈 건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저희가 임의대로 또 그걸 그 있는 건물- 상태에서 또 떼내고 다시 저희가 사서 또 설치하기는 좀 번거롭기 아, 때문에. 그럼 예. 이건 사용료 전기세까지 합쳐진 건가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명이 상근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 경기도에서도 이제 원래 파견을 좀 나온다고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파견이 나와. 도에서 주거복지센터로 법률자문인가 그런 거 없나요? 글쎄 그 순회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그 여기 보면 상담 및 사례 관리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성과들을 추진 성과로 해서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몇 개월 운영한 거죠? 금년도에 8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 그 이전부터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개소식은 8월 달부터 했습니다. 뭐 상담이나 사례 관리 건수 이런 게 좀 되나요? 어느 정도 될까요? 많진 않지만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 뒤에 보시면 35페이지 보시면 주거 상향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이분이 비주택 거주자 이렇게 주거 상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은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 안 하시나요? 거기서 근무하면 아, 주거복지센터에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합니다. 분인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3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 성과를 보시면 매월 약 5천 가구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99억인데 이게 그 기초 수급자들에게 그 가구당 뭐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소득률이 다 틀립니다. 소득률이 개인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기준에 40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 그러니까 일정액을 똑같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게 주거 급여잖아요. 네.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월세 통장으로 예. 그건 월세 개념으로 월세를 그렇죠. 예, 충당하라고 월마다, 주는 예, 건가요? 예. 인원도 월마다 매월마다 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 기준에 따라서 소득 차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지원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럼 전세나 자가 사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냥 예. 주거 급여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 안성은 월세는 많지 않죠? 월세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의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가 훨씬 많지 않나요? 글쎄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많을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돼서 이게 일단은 좀 기간이 있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그 6월 달 해마다 저희가 6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9월 달에 현장 확인을 하고
11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원회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기간이 3년 지나야 다시 네네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원 주기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혹시 그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뭐 제외 대상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혹시? 3년 이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예. 이게 뭐 긴급하게 보수나 뭐 이런 거 해도 뭐 쉽지는 않은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수비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예. 일단은 뭐 그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은 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예. 외부 시설물 뭐 그다음에 내부 일단은 뭐 배관망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 가능한 건데 예, 예. 이제 급하게 일단 뭐 KCC나 이제 벽산볼루민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에 그 펌프식 하여튼 그 오수관로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시설비는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게 늦어져요. 왜냐면 올해도 아마 그게 이제 관은 아마 시설 저기 해서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빨라야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묻고 이제 하수도 사업소에 그거 묻고 일단 자체 사업으로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펌프식으로 안 하니까 이제 그 뭐지 자연 하여튼 그걸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오래 걸렸고 이게 매년 하여튼 그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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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시 부담은 어차피 이제 관로를 까는 거고 우리 그 공동주택에서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를 또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라든지 또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새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그 이제 내부에 아파트 시설, 내부에 예, 있는 예, 거를 이제 주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제 그거는 하수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잘 그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아니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그걸 진행하지 않으면 아파트 내에서도 그걸 공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수사업소에서 그런 여기서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거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수도 사업소는 그 중앙관만 하는 거고 연결하는 거는 아마 연결하는 부분. 자체 아파트에서 진행해야 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사업은 예, 예. 이제 아파트에서 그 관까지 연결하는 그 무슨 비용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거는- 자부담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이제 거기 블록리라든지 벽산이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그 3년 아까 말씀하신 그 3년에 내에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검토해서 신청이 대상이 되면은 뭐 내년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매년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저희도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내놓으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긴급하게 이제 3년이 안 됐더라도 이 신청 가능하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5년, 과거에 5년이었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5년이었던 것 그나마 3년으로 좀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3년 주기는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내셨던 게 2건이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용역은 혹시 이번 본 예산에 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4천만 원으로 10인데요. 이게 이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이 돼서 시장이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을 해서 개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용역이거든요. 그럼 혹시 신규 사업이다가
예, 그게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좀 제외가 됐는데 그건 별도로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행코자 합니다. 아, 네. 이 구건물 대장 DB 구축 사업은 이번에 담은 거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을 하시게 되면 그럼 그때는 추경 때 그럼 네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 좀 할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 23년도에는 16개 단지에 12억 원 정도 했는데 24년도에는 20개 단지 11억 9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업이 올라온 게 금액이 요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거를 먼저 번에 이제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군데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그 신청한 것은 미리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미리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신청했는데 지금 20개는 다 지원해 주는 걸 됐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추경을 통해서 추경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로 전체 올라온 거는 다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의결됐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나 뭐 페인트 칠하고 할 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몇 대 몇으로 해주는 그게 이제 거죠?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가 한 1억 2천 정도는 1억 2천 정도가 이제 최대 지원해주고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1억짜리도 있고 8천만 원 있고 거기 아파트에서 그걸 미리 이제 사업비 뽑아서 신청해주면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지원을 받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